네, 진짜가 나타났다. 3회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신 방청객들의 질문 먼저 할게요. 일단 진성준 의원님. 네. 주량이 궁금하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술을 많이 못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술 잘 못합니다. 네. 예전에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주 힘들고 3잔 먹으면 토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주량이 좀 늘었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소주 5잔까지는 제가 마십니다. 근데 5잔 먹고 지역구 활동이 되세요? 애써 막 참고 사양하고 하다가 하는 수 없으면 한 잔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예. 참고로 술은 우리 김강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잘 드십니다. 제가 방금도 이제 여기 매출 올려드리려고 부당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 짧은 10분 쉬는 시간에 한 잔 먹고 오신 거예요? 먹고 오신 거예요? 한 잔 받아 먹고 왔다는. 3잔 먹었어요. 3잔. 와. 또 질문이 있어요. 새누리당에 경쟁자가 있다면. 근데 이분은 사실 개누리당으로 써주셨는데 제가 순화해서 새누리당을 읽었습니다. 경쟁자가 있다면? 글쎄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경쟁자겠습니다마는 저는 국방위원회를 잠깐 같이 했던. 경쟁자는 김성태 의원님이죠. 국방위원회요. 아, 그런가? 김성태 의원이 제 경쟁자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맞붙을. 예. 네.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마지막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평소 뭐 드시면 그렇게 이런 얘기인데 생략하도록 하고. 보좌진이 있었어, 보좌진이. 내가 봐서 보좌진이 네, 다음 진선미 의원 질문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좀 광범위한데? 정치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이구, 어렵네요. 네. 오히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지금 다니엘 튜던가요? 네. 영국의 영국의 그분 책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편집자가 그 책 안에 보면 번역을 한 분이 역자 후기를 썼는데 그 안에 본인이 팟캐스트를 잘 들으신대요. 근데 어느 날 팟캐스트에 정치학자가 나와서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함께 사는 기술 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이렇게 굉장히 감명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이 26살이랍니다. 남자분이신데 네. 모친이 진 의원이랑 동갑이라고.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았나요? 그 어머니가 몇 세이실 때 그분을 낳으신 거죠? 근데 원래는 65년생이신데 예. 호적이 이제 늦게 돼서 6, 7년으로 된 것 같아요. 예심이 그렇게 써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더라도. 그 한 살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일찍 하셨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20대 초반에 결혼하셨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하나 질문을 했는데 네. 원래는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이랍니다. 네. 그런데 정의당에 비해서 새정치연합의 장점은 뭐냐? 진 의원의 답변에 따라서 정의당을 계속 지지하는 건지 아니면 새정치연합으로 갈아탈 건지 하겠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네, 입당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일단 정의당에는 진선미 의원이 없잖아요. 진성준 의원도 없고 김강진 의원도 없고. 근데 저는 우리 당의 장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정치에서 뭔가를 이룬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작게 조금씩 입법의 변화를 통해서 얻어내고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당장 몇 가지의 법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원경찰법이라든가 경비업법이라든가 작은 부분들의 변화들을 끊임없이 13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조용하지만 열심히 그런 변화들을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집중을 해주시면 실제로 다수이지 못해서 소수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소수이지만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도 참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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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으리라 보고 다음 김강진 의원님 정말 바쁜데 대구에서 오셨답니다. 우리 보러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EJ를 들은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신다고. EJ를 들어서 그러죠. 진짜가 나타나를 들으세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EJ 들으면 짜증나고 화나서 못 듣겠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왜냐면 우리 현대사가 많이 일그러져 있으니까 몰랐던 사실을 또 알려드리고 하니까 그것만 들으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왜 새누리당이 계속 이기느냐 하는 거죠. 예. 옛날에 그랬는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도 진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또 투표를 해서 세상을 바꾸겠죠. 어쨌든 이분이 궁금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단합을 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느냐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제가 아니라 진성준 의원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수명을 다했다니까. 일단 저는 당의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판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순천에서는 제가 꼭 이겨서 지금 여권에 뺏긴 순천 지역구는 제가 탈환해 오겠습니다. 그 세 분 사실은 이런 질문은 늘 받으실 것 같아요. 예. 왜 니들은 맨날 싸우느냐? 새누리당은 싸우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합치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네, 네. 끝입니까? 듣고 있죠. 예. 근데 저희 그렇게 안 싸워요, 사실. 뭐 가끔 이렇게 언론에 나가서 하시는 분이 있지만 130명 의원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몇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100 몇십 명. 이분들은 정말 본인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도 하고 또 정책 개발도 하고 국민의 삶을 위해서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조금 더 애정을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악플을 달릴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정을 갖고 좀 봐주시면 맞는 좋겠습니다. 말씀인데 우리 당에 대한 평가 가운데 모든 것을 계파 갈등으로 돌리는 그런 평가들이 아주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당 내에 그 전국 대응의 방식을 놓고 벌이는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계파 갈등으로 환원시켜버리고 그런 노선 다툼 또 정책적 이견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계파 갈등으로 다 치환해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계파 갈등이 부풀려져 있는 거죠. 현실 이상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걸 누군가를 원하겠죠. 원해서 그렇게 부풀리는 거겠죠. 그런 세력도 예.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청객 질문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코너 두 번째 진짜 키워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4인방의 토크 배틀 진짜 키워드. 자, 오늘의 세 분의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들어주시죠. 누나 빨리 들어주세요. 네. 진성준 의원은 연평해전. 네. 김강진 의원은 화상경마 도박장. 진선미 의원은 안 보여 이제 또. 위임입법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위임입법. 위임입법. 네. 그럼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죠. 굉장히 의외입니다. 진성준 의원. 네. 늘상 하던 한적윤 포가 아니고 당연히 탄적인 포일 줄 알았는데 한적은 이제 끝났나요?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미국의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에 전달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국방부가 국회에도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으니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층 더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보여집니다. 그때 탄적인 포를 하겠다. 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 will be back. 예. 근데 이제 연평해전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사실 이 연평해전이라는 영화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조중동에서 정말 짜증날 정도로 DJ를 공격하고 있어요. 네. 뭐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DJ가 잘못했다. 사실 그 영화를 보고 문재인 대표도 한마디 했었거든요. 근데 또 조선일보에서 그걸 보고 어떻게 DJ를 쉴드 칠 수 있냐 이러면서 또 난리를 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우리 국민들이 또 잘못된 사실을 알까봐 제가 너무 화가 났는데 오늘 잘 가지고 오셨네요. 네, 또 네. 사실 우리 EJ 다음 주 주제도 이겁니다. 내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이걸 네, 했었는데 네. 먼저 하네요. 진성준 인터셉트인데 이거. 이거 스포일러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원래 제가 이걸 김종대 편집장이랑 영화를 같이 보고 예. 이걸 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EJ 다음 주에 김종대 PD장 네. 나옵니다. 하셔가지고 저는 그 오마이뉴스 팟짱에서 같이 하기로 그랬습니까? 했는데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아니 하세요. 하세요. 아니 김종대 편집장은 또 다른 새로운 시각일 수 있고 예. 훨씬 더 깊은 군사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 의원이 이거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말한 그런 겁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가지고 오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화 연평해전이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관객이 350만이 들었다고 해요. 앞으로도 계속 뭐 인기 행진이 이어져 갈 거라고 한다는데 우리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선에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또 정치적인 뭐랄까요 매도 이런 것들이 그 연평해전의 인기를 타고 밑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왜곡들이 많아요. 네. 뭐 대표적인 게 당시에 잘못된 교전 수칙, 정부의 잘못된 교전 수칙 때문에 아군의 피해가 늘어났다. 네. 이런 주장들. 네,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연평해전이 두 번 있었습니다. 1999년 6월 달에 있었던 제1차 연평해전이 있었고 지금 영화화된 것은 제2차 연평해전. 네. 2002년도 6월 29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2차 연평해전 때 우리가 당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의 교전 수칙이나 또 1차 연평해전이었던 1999년 6월에 있었을 때 이때는 우리가 완벽하게 적을 제압한 해전이었는데 이때나 교전 수칙은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전 수칙이 모두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처음에는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를테면 경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NLL을 넘어왔다.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시위 기동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무력 시위를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물러나면 이제는 차단 기동을 해요. 이거는 이제 들이받기 하는 것입니다. 배로 그냥 이렇게 충돌하는 거. 아직 밀어내기? 예, 총 쏘지 않으려고. 그러고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경고 사격을 해요. 그 경고 사격에도 물러서지 않으면 그때는 격파 사격을 하도록 이렇게 5가지 수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칙은 우리가 완전히 승전했던 제1차 연평해전 때도 똑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왜 당했는가? 그거는 1차 연평해전 때 북해군이 완전히 당했기 때문에 한번 벼르고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도 보복하리라. 이 보복 감정이 굉장히 높았다는 게 탈북자들의 증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6월 29일을 타가지고 이들이 아예 포신을 낮춰서 조준하는 상태로 들어와서 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초전에 일격을 당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연평해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해군이 즉각 대응을 해가지고 상대 배는 더 큰 피해를 입었다. 19명의 북한 해군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6분이 사망했죠.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압도적인 피해를 줬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전 수칙이 이거는 김대중 정부가 만든 게 아니고 뭐 유엔군 사령부가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우리는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군에게 가 있는데 우리는 정전된 나라의 군대로서 유엔 사령부의 교전 규칙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내에서 이런 작전 지침들이나 구체적인 교전 규칙들을 정할 수 있는데 유엔사 교전 규칙은 이게 비밀 문건입니다. 공개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단계를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확전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자위권적 차원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확전 방지, 자위권 행사 이 2가지가 유엔사 교전 규칙의 큰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이런 교전 수칙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한국군이 독단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유엔사 교전 규칙이니까. 예, 유엔사 교전 규칙은 수정할 수 없고 그렇죠, 예. 그 하위 단위의 작전 지침은 수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정부가 만든 게 아니고 그전 박정희 뭐 김영삼 정부도 이 유엔사 교전 규칙을 갖고 했던 것이죠. 5단계 교전 수칙은 1999년이나 2002년이나 그대로 준수되었고 우리 군은 군이 설정하고 있는 교전 수칙대로 임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이 발했다고 하는 작전 지침, 4대 지침 그것 때문에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전혀 거짓말입니다. 맥락이 다 찾는 말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내린 작전 지침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는 북방 한계선 NLL을 고수해라, 사수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선제 사격은 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 수칙에 따라서 격퇴해라. 네 번째는 전쟁 확대는 금지한다. 이 4개의
큰 지침을 틀에서. 내렸는데 네. 그중에 선제 사격 금지와 전쟁 확대 금지 이 두 가지는 유엔사 교전 수칙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교전 중에 사격 중지 명령.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못. 그것은 교전이 다 끝나고 북한의 경비함 등이 완전히 포연에 휩싸여가지고 예인 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사격 중지하고 다 남하해라라고 하는 작전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교전 중이 아니고 끝나고. 예, 교전이 끝나고. 그럼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김대중 때문에 패했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전혀 말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패하는 것도 아닌데 아까 저 진유원 말처럼.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라는 거. 그렇게 교전이 일어났고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봤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날아가서 월드컵 폐막식 갔다. 이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미 교전이 끝났고 교전 직후에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북한에게 항의하자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거 고의적이고 의도된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다. 유감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사과 입장을 발표해요. 그런 조건에서 대통령으로서는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정 또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결정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정된 대로 물론 방위를 취소하는 문제를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춘 채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월드컵 결승전 또 폐막식에 참석을 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당일 6월 29일이 터키와 한국의 3, 4위전이 있는 날이었고 네. 대통령이 월드컵 관람 예정돼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런 일이 일어나자 바로 이 관람을 취소하고 긴급회의를 열었죠.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으로 다 이제 끝났다고 판단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북한에 도발해서 공동으로 대처하자. 네. 이런 의견도 나눴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다 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네. 것이고요. 네. 또 하나 돌아다닌 것 중에 대통령이 연결식에 불참할 수 있느냐? 네. 우리 군인이 죽었는데 네.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연결식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냈다. 뭐 이런 주장. 이것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원래 대간첩 작전을 벌일 때의 장례식은 군의 의전 규정상 부대장으로 치르도록 돼 있는데 이 연평해전의 경우에는 그 전투의 성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아서 해군장, 즉 해군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장으로 치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군장으로 치른 장례식에 역대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참석을 했느냐 하면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았고 이렇게 해군장으로 치러진 경우가 천안함 피격 사건이었을 때였는데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을 한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연평도 피격 사건 장례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시비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은 따로 조문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대통령의 격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장례를 치를 때는 그 당사자가 가장 최고의 예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사단장 장으로 치우고 있는데 육군 총장에 가면은 사단의 입장에서는 총장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장이라고 하는 걸 정해지면 그보다 상급자는 가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또 망자에 대한 예우기 때문에 그것을 상급자들이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미래연합인가 하는 정당의 대표였는데 병문안도 한 번도 안 갔고 연결식에 안 갔건 또 사실입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병문안도 갔었고 네. 또 희생자 가족들을 초청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DJ만 이렇게 했다. DJ 때만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당포함 사건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북한의 해안포 공격으로 우리 배가 침몰한 사건인데 여기에 우리 해군이 39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연결식에 참석 안 했어요. 예. 근데 그건 아무 말 안 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격한단 말이야. 이거는 네. 뭔가 정말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먼저 도발을 해놓고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유감 표명하고 사과한 적은 저는 이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도 있었습니까? 다 뭐 자기들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김대중 정부였기 때문에 유감 표명하고 사과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햇볕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으로 네, 결론을 네. 내릴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진선미 의원님 위임 입법인데 어렵네요. 위임 입법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위임입법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온 것은요. 실제로 국회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의 연장선상입니다. 제가 찬성 발언을 국회법 그 시행령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밝힌 이유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위임 입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는 입법은 이제 국회가 하게 돼 있는데 네. 이것을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가 할 수 있도록 이제 위임하는 것은 이제 위임입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임입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권한을 이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법에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이거나 기술적인 것까지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시키거나 또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게 넘겨주는 입법권을 그 위임 입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나한테 무슨 문제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네. 정말 그런 건지 좀 의심이 돼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다 보려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꼭 나와 민생,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민생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민생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을 만드는 취지가 있는 거고 그것을 입법부에서 많은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정하는데 그 부분들을 행정이 편의에 의해서 그 법의 실제로 취지 자체를 왜곡시키거나 전혀 위임되지 않은 것들을 맘대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게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실제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죠. 네네, 예. 네. 그럼 알기 쉽겠네요. 네네. 예. 일단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어떤 거냐면 옛날에 세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국이 다 난리가 났고 뭐 복지의 사각지대다 막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것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 세 모녀가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초수급자로라도 생계를 유지했어야 하는데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을 못 받게 된 배경이 국회에서 정해놓은 그 기초생활보장법에 전혀 다르게 자기들이 임으로 만든 그 법을 시행령을 가지고 그게 적용이 된 거예요. 네, 예, 네. 그게 어떤 거냐면 그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추정소득이라는 것을 정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그러니까 세 모녀가 전부 근로 능력이 없어서 실제로는 일을 못 하는데, 정부가 임으로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근로 능력이 있는 거로 인정을 해버리면 그분들의 추정소득을 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추정소득을 합산을 하면, 합산을 해서,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있는데, 하나도. 근데 임으로 추정소득이란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그 추정소득으로 이 사람들이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 사람이 합산을 해보면 그게 그 기초수급액을 넘어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수급자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명의 가족이 있을 때 그 아버지가 60만 원 정도의 돈을 벌고 있는데 엄마가 실제로는 근로 능력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아파서 못 하는데도.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두 분은 60만 원 이렇게 합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소득만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4명이 그 6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니 그 엄마 되는 사람도 볼 수 있잖아. 볼 수 있을 거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소득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법원을 통해서 그것이
뭐 위법하다고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게 패소가 됐는데도 네. 여전히 법을 또 그 시행령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해놓냐면 확인소득이라고 용어만 살짝 바꿔가지고 여전히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민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의료법 같은 경우에도 네. 원래는 의료가 공공의료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료의 영리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의료법 자체에서 영리 사업을 특정해 놓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슬쩍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속 의료 민영화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의료기관의 부대 사업을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61개 정도가 계속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대 사업이라는 게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하고 여행업 신설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목욕장, 수영장 뭐 이런 것들. 예, 체력 이게 꼼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꼼수죠. 근데 시행령으로 이걸 하려 그런다.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의 취지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마치 이게 행정마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 이건 과대포장도 완전히 공갈포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모녀 자살 사건이 일어나서 이런 걸 막아보자고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만들었는데 네.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자꾸 이상한 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거는 좀 국회에서 예. 정부를 좀 견제를 해야 된다. 그렇죠. 견제를 그러니까 국회에서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을 4대강, 그렇죠. 4대강의 22조 원도 우리가 강하게 막을 수 있었으면 네. 그 부분이 다른 데로 더 좋은 곳으로 가 쓰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야우. 그러니까 언론이 명확하게 말을 안 해주는 게 이건 같아요. 사실 아주 쉬운 건데 국회가 모든 시행령 혹은 모든 대통령령을 우리가 직접 다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법에서 정한 것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행정행위를 정상적으로 하면 마비될 리가 없어요. 근데 네. 대통령이 그것을 비정상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돌아가 보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료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추진하고 싶은 것은 누구의 견제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독주하고 싶고 네. 계속 추진하고 싶은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우회 방법을 썼던 거고 네. 그 방법이 우리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 방법이 차단이 되니까 저렇게 난리를 유승민 치신 대표가 거죠. 말했잖아요. 법과 원칙과 정의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가면 갈수록 이 키워드 토크가 대단히 알찬 시간으로 바뀌네요. 오늘 마음에 드셨습니까? 진성주 의원 연평에서도 아주 좋았고 시기 적절했고 또 진선미 의원도 역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강진 의원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편집 되는 거 아니에요? 통편집? 김강진 의원 좋을 것 통편집? 같아요. 아유. 아까 봤습니다만 화상경마장이었습니다. 네. 저희 요즘은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르겠지만, 을지로위원회는 알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예. 제가 을지로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아이템인데요. 용산의 화상경마장입니다. 이게 한국 마사회에서 서울 용산역 부근에 있던 옛 용산 화상 경마장을 폐쇄한 뒤에 예. 지금 그 용산 전자랜드 근처에 새 부지를 마련해서 지상 18층 규모의 예. 엄청난 규모네요. 새 용산 화상 경마장을 확장 이전해서 지금 오픈한 겁니까? 예, 오픈은 해놓은 그 상태입니다. 수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예. 지역 주민들이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도 이런 도박장. 이걸 네, 했네요. 이게 지역 주민만의 반대가 아니고요. 네. 지역 주민은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옆에 뭐 주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 본다 치더라도 지금 용산구청장 반대하고 있고요. 예. 용산구의 의회에서도 여야가 같이 해서 예. 반대 결의안을 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용산에 지금 진영 장관이 그 의원이신데 진영 장관도 반대한다라고 공식으로 천명했고요. 어쨌든 서울시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도 몇 번을 반대 성명을 냈고 서울시 교육감도 교육권 침해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서 현장에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사람도 지금 동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강제적으로 기습 개장이라고 하는 것을 해버렸죠. 물리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지하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고소고발해서 계속 하고 있고 그 고소고발도 참 웃긴 게요. 양쪽이 학부모 쪽에서도 마사회를 고발하고 마사회에서도 이것을 업무방해다라고 해가지고 맞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후에 또 얘가 또 조정하고 해서 상호 대화로 또 타협을 좀 하자라고 해서 고소를 쌍방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학부모들은 전부 다 취하했어요. 근데 마사회는 취하를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마사회는 취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직원이 고소를 한 거라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취하 안 해요.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다. 이거랑 똑같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혹시 이제 물리적으로 이것을 막거나 하게 되면 바로 또 잡혀갈까봐 뭐 정치인도 아니고 이분들은 시의원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학부모 대표이시고 지역 주민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염려로 이제 공권력으로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마사회가 안 좋은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마사회장이 누군데 그렇게 그럽니까 그거? 마사회장이 유명한 친박 우리 소위 7인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현명관 회장인데 마사회가 농림부 산하기관이에요. 근데 이분이 농림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농림부 장관 하다가 산하기관장으로 가는 것도 참 웃기지만 거의 낙하산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7인회에 거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박영선 원내대표일 때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한번 마사를 직접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만함이 이를 데가 없더라고요. 그럼 대통령을 든든한 백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당시에 원내대표가 직접 그 원내대표랑 같이 갔으니까 같이 가셨나요? 네, 같이 이렇게 한 10대 명의 국회의원이 갔는데 뭐 완전 안하문이에요. 무슨 뭐 존중이나 예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상식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손님 맞이는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도 넘어서더라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지금 마사회에서 경마가 이제 건전한 스포츠고 레저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변명을 그렇게 했는데 말 이제 경주하는 어디 과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신나기도 해요. 가슴이 뻥 뚫리기도 하고 말 달리는 거 보고 즐겁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근데 그거는 레저일 수도 있고 스포츠도 있어요. 근데 지금 화산 경마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도 못 보고 오로지 이걸 보면서 도박하는 거잖아. 사행성. 그렇죠. 그때 도박장이 어떻게 레저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문제는 지금 들어서는 이 지역에 성심여중고가 있고 학교가 굉장히 밀집돼 있고 그렇죠. 주택 다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럼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보고 배우겠냐는 얘기예요. 그 학교가 대통령의 모교예요.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하고 스승은 할 때 그 선생님 초대해가지고 청와대 가서 그 선생님이 화산경마장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뭐 꼼짝도 안 하고 있고요. 그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거야, 현명관이? 대통령을 좌지우지 하시나 봐요. 대통령이 그분의 말을 듣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이제 논점은 이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말이 직접 뛰어노는 곳은 전국에 3군데가 있어요. 과천에 있고 제주도에 있고 부산에 있고 3군데가 있는데 나머지 이제 25개가 화산경마장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말이 뛰는 것은 직접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다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화면 보면서 돈 걸어가지고 돈 따먹는 건데 이게 이제 일단 원천적으로는 국가가 이런 도박 산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접어두더라도 워낙 이제 그 화산경마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실제 말이 뛰어놓는 그 경마장에서의 얻는 수익과 화산경마장에서 얻는 수익이 50대 50을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계속 부과합니다. 근데 지금은 30대 70의 비율로 화산경마장에서 얻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신규 화산경마장은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산 화산경마장은 이제 뭐가 문제냐. 이쪽의 주장은 시민들이나 정치권에서의 주장은 18층이라고 하는 이 규모로 새로 지은 건물은 말 그대로 새로 지은 거다. 신축 건물이고 신규 영업 허가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이 마사회 측의 주장은 원래 용산에 우리가 작게 화산경마장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그걸 폐쇄하고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설립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논쟁을 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법에 정한 것처럼 그리고 사행성 심의규제위원회가 명확하게 권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신규 입점이고 아까 프리미엄 화상경마장 말씀하셨는데요. 현명관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하도 반대가 심하고 하니까 이 용산의 화상경마장은 프리미엄 화상경마장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입장료가 있습니다. 입장료가 원래 2,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번 들어갈 때. 게임비 말고 입장료가. 근데 여기는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올려서 돈 있는 사람만 경마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동영상이 지금 마사의 홈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용산 화상경마장은 문을 닫겠다. 근데 지금도 2,000원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약속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죠. 완전 박근혜 같은 사람이네. 완전 안하무인이고 완전 의원님 농림해양수산으로 가시는 거야. 감사합니다. 사보임에서 가셔가지고 현명관 마사 회장을 잘라버리는 거야. 누가 국방위로 오실 분 있을까요? 올 사람이 없나? 농림해양수산위원들 뭐하고 계신 거야?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예? 마사 회장 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사 회장 임기야 뭐 대통령 마음이겠죠. 내가 들으면서 막 열받는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메르스 관련 특위도 지금 증인 선정이 박원순 시장도 거절당하고 이재용 뭐 사장도 뭐 본인이 뭐 채택되면 자기는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채택 불채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사실은 지금 화상 경마장도 저도 관여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말을 너무 지금 벌써 3년째 이렇게 싸움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제 기억에 오늘이 800일째 되는 날. 네. 그래서 제가 그 안전행정위원회라서 다 그냥 어쩌다가 그 경비업법 위반을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면서 굉장히 그게 여론의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 1년을 이렇게 했는데 작년 그 국감 때 그 회장을 불러내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들어가는 거죠. 바늘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지역 주민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 또 여론도 안 좋고 관계기관에서 다 반대하는데도 혼자서 마이웨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정권을 바꾸면 대통령이 마사 회장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한 방에 해결되나요? 그럼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당이 되고 과반을 서게 되면 그런 건 날려버릴 수 있지. 아, 그렇습니까? 예. 전병헌 의원이 지난번 집회 때 오셨어요. 제가 갔을 때.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이 최고위원으로서 약속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 아예 대한민국의 화상경마장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법안을 내겠다. 당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일당이 돼가지고 거기 다 찬성 투표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뭐 새누리당들 다 앉아있고 우린 또 우리끼리 투표하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순천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순천이 화상경마장이 도입되는 것 때문에 건물주도 자살하고 막 여러 가지 그 야구선수 유명한 분이 있어요. 하고 막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화상경마장 반대위원회 총무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막는데 6년 정도 걸렸고 근데 결국은 막았죠. 그리고 당시에 그때 저희 당의 서가번 의원이 그 원내 수석이었는데 원내 수석이 국회에 다른 상임위의 증인으로 출석해서까지 이것을 막아내기도 하고 뭐 했었는데 조금 더 지역구 의원이신 진영 의원도 그냥 단순하게 반대한다 이런 말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입장을 좀 내주시고 정부에도 어쨌든 여당으로서 정확한 해결을 좀 촉구를 드립니다. 정말 얘기 들어보면 답답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투표에 참가해 주시면 세상이 바뀐다는 걸 한번 다 같이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토크는 이 정도까지만 하죠. 통편집 안 되겠죠? 아니야. 잘했어. 아주 좋았어.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막 무력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그 주민들이 집회를 토요일 일요일만 개장하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잠깐 좀 그래도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는 시민분들도 청취자분들도 같이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국방위원회 소관이면 내가 죽여버릴 판인데.
거기 갈 때마다 그 아이들이 발언을 해요. 네. 여고생, 여중생들이. 그거 듣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렇죠. 예, 그 친구들에게 희망을 줍시다. 예. 네, 그러면 세 번째 코너 악플 사발식. 이 사발을 받으시오. 악플이여 내게 오라. 악플 사발식. 근데 이번 주는 진성준 의원님은 별로 읽으실 게 없겠어요. 보니까 막 악플이 하나도 없던데. 아, 왜 악플이 없어요? 네? 아, 나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주에 선글라스가 아주 어울려도 이렇게 나오는데. 악플을 아주 명쾌하게 읽어줘가지고 예. 다들 좋았다는 이야기 많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누가부터 할까요? 이거 지난주 하여튼 그 기점으로 정말 사과 진성준으로 다시 태어나신. 아니, 우리 악플 폭탄 맞으신 진선미 의원님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의도한 거였어요. 이거 악플 폭탄은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불사조 마르코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진성준이는 얼굴만 빼면 진국이네. 이게 뭘 악플이요? 얼굴도 괜찮다는 거. 그거 두 번째 까시기 전에 제가 제 거 하나를 먼저 그거 읽을게요. 그러세요. 왜냐면 진성준 의원님에게 쓰셔야 되는 글인데 저한테 쓰셨어요. 아, 그랬어요? 그거 악플이야? 예. 에이프럴님이 쓰신 글인데요. 예. 외모적으로만 볼 때 원래 김광진 의원에게 상당한 호감을 느꼈는데 예. 이제 진성준 의원님이 더 눈에 들어오네요. 배우 같으십니다. 거봐. 이걸 왜 제 악플이라고 주시는 건지 모르겠어. 뒤에 뱃살 빼라고 돼 있잖아. 그건 왜 안 읽어? 뱃살 빼라는 그건 거. 나중에 제 차례 때. 네. 마루09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참 좋아하는 의원들 나와 관심이 많았는데 초반부 듣다 못 듣겠네요. 200만 원짜리 한우에 각종 회 잔치 이야기들. 자기 지역구 어디라고 선거운동 하지를 않나. 지금 못들 하시는 건가요? 당신네들 또 우리 서민과 다른 분들이란 생각에 화가 나네요. 웃고 떠들길래 기가 막혀 몇 자 적습니다. 여기서 팟빵 듣는 사람들 하루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예, 정신 차리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그런 듣도 보도 못한 한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린 건데 저도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네. 그런 별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던 건데 염장 지르는 꼴이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네, 정식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국정원 알바라고 아이디를 달았어요. 국정원 알바. 새누리는 진즉 선거체제 가동하고 야당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멍청한 민주당은 새누리 똥꼬나 빨고 앉았어. 대체 생각이 있나?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라. 뭐가 그렇게 태평한 건지. 진성준 씨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부디 분수를 아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위원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네요. 님 같은 분이 전략을 짜고 있었으니 야당이 죽을 썼었군요. 이거 김광진 의원이 쓴 거 아니야? 전략기획위원장은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김광진 의원이 농담처럼 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농담을 빙자해서 분명한 언지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쓴 게 너무 태가 났나 보다. 확실히 좀 더 명석한 김광진이 훨씬 더 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좀 보세요. 유능한지, 젊은지, 빠른지. 학교 다닐 때 말싸움이라도 한번 이겨보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상임위에서 보면 말싸움은 이기셨을 것 같은데 절대 말싸움으로 질 사람은 아닌데. 아니 한을 품고 막 써주셨네. 네, 예, 저도 공연한 말씀이 아니고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의 수명이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너무 아무 재충전 없이 그냥 쓰기 좋은 사람 편하게 쓴다고 계속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와서 저도 이제 역량이 다 고갈됐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분이 와서 새롭게 기획하고 더 훨씬 잘 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영어로 GGIIZZ 이렇게 쓰니까 끼즈 이렇게 읽어야 되나? 예. 진성준 의원님께서 순천에서 반란표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너무 불쾌해서 가입 후 댓글 답니다. 국회의원이 존경받을 만한 자리고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은 하는데요. 그 국회의원 국민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받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불합리한 일 당하지 않게 똑똑하고 바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뽑은 건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대로 안 하니 순천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이 뽑힌 거 아닌가요? 이걸 반란이라고 표현하다니. 혁신 말하면서 외부 모습만 신경 쓰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국회의원 하는지부터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반란표란 말 듣기 거북하셨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반란이 일어났다, 민주당 텃밭에서 이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뜻으로 반란표라는 말을 쓴 건 사실이지만 이 반란이라는 것은 언론에서도 썼던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입에 익다 보니까 경솔하게 튀어나온 말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까? 네. 네, 사과를 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김광진 의원님. 예, 아까 읽었던 거. 에이프럴님이 외모적으로만 볼 때 원래 김광진 의원님에게 상당한 호감을 느꼈는데 이제 진성준 의원님이 더 눈에 들어오네요. 배우 같으십니다. 홍콩 배우라고 써줘야 됩니다. 홍콩 배우. 선글라스 가져. 예. 뒷말이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뱃살을 좀 빼심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옷을 빌려보면서 어떤 기사에 보좌진들이 바빴다 이렇게 썼는데요. 보좌진이 아니라 제가 옷을 다 빌렸거든요. 다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근데 진성준 의원님은 허리 사이즈 28. 오. 예. 네. 늘씬하시네. 예. 전 31이거든요? 31이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 28. 의원님 31이에요? 예. 그래서 28이라고 하는 게,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좀 요즘에 좀 찌긴 쪘어요. 실제 저도 느끼기에 많이 찌긴 쪘는데. 운동할 시간도 잘 없죠. 예. 핑계죠. 핑계인데. 하여튼 좀 더 빼서 멋진 남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반님이 쓰신 글. 요새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느라 바쁘셔서 말실수를 자주 함. 제작 발표회에서 본인 캐릭터도 착각해 흥미진진이라고 하질 않나. 원래 제가 뭐죠? 정행무진. 정행무진인가요? 흥미진진은 진성준이야. 예. 호의 영상까지 나온 장하나 의원 섭섭하게 최민희 의원에게 외부인 중 첫 출연자라고 하질 않나.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게 쌓이다 보면 큰 거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음. 적당히 나대시길. 나대시기를. 네. 근데 최민희 의원님은 이 본방송에 라디오 연결한 건 처음이셨던 거고 호의 영상과는 좀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나대냐? 저는 좀 더 나대야 돼요. 더 나댈 겁니다. 예. 아카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시카 15님인데요. 예. 김광진 의원님, 초코우유 빛깔, 댓글 부대 등 인기에 연연할 때가 아닙니다. 순천 곡성 지역의 연령, 직업별 등 인구 분포 및 성향을 정확히 분석 감안하여 지역관리 활동에 전략적 접근 및 홍보가 필요할 듯합니다. 지금 활동으로는 수도권에서 통할지는 몰라도 순천 곡성 탈환은 장담 못합니다. 열심히만 하는 바보가 아닌 지혜롭기도 한 현자이기를 바랍니다. 인지도에서 이정현 의원에게 밀립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입니다. 지지자들의 우물한 개구리식에 우호적인 평가에 안주하면 100점 100패합니다. 이건 악플이다. 악플이 아니네. 이건 조언이잖아. 그렇죠. 예. 제가 요즘은 지역에서도 목금토일 있고 또 서울에서 월화수 있고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요. 지역에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 연령별, 직업별, 인구 분표별 지도를 열심히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백낙일고님. 이건 제가 그대로 읽으면 누가 종편이 따가지고 막말 김광진으로 탈 것 같은데. 좀 삐 해줄 거 아닌가? 네, 예. 삐할 겁니다. 니들은 삐삐 호에 찍지 말고 의원 총사퇴해라. 니들이 뭐하러 국회의원 하냐? 1시간 만에 61개 법안 통과되고 니인끼리 이게 나라냐? 도대체 야당은 뭐하는 작자들이냐? 어차피 나쁜 놈들이라고 전마가 나쁜 놈이요 할 것 같으면 그냥 다 집에 가라. 야당이라고 있는 게 뭐 하나 하는 게 없고 되는 게 없으면서 이러고도 니들 밥통 챙기려고 거기 있냐? 그냥 집에 가라. 네. 예.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그래서 집에 가긴 했는데. 예. 하여튼 열심히 더 투쟁하고 싸울 때 싸우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투표에 임하지 않고 또 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새누리당이 쪽수로 밀어붙이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그때는 참 사실 국회의장도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도 이거를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의장님에게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지 않았나요? 그 정의화 국회의장을 따로 만나는 자리에 갔었다고. 그때 제가 강력하게 항의했거든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적어도 입법부의 민주주의적 절차, 합의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까지 왜곡해가면서 모욕감을 준 그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저도 갑갑하고 답답하다. 나도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만약에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돼서 여당 쪽에서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본인도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이해했고 그런데 솔직히 그날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종료 선언하시고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본회의 상정이 돼 있다는 명목으로 그날 9시에 그 말도 되지 않는 국회를 유린한 여당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1시간에 걸쳐서 여야가 합의해놓은 그 법안에 대해서 저는 그게 또 한 번의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으셨다는 거. 저는 이것도 진짜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근데 박 대통령이 유승민뿐만 아니고 국회의장한테도 삐져가지고 안 불러주고 안 만나주고 계속 그래서 아마 그럴 게 아닐까.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이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눈길도 안 줬는데 정의화 의장이 찾아가서 인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참 답답한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진선미 의원의 악플 시간입니다. 왜 기다리셨나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요미 김용민 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선미 누님께 기라성 같은 표현은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순 우리말인 샛별 같은 표현을 쓰시길 권장합니다.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인터넷을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침 오늘 광복 70주년인데 사실은 제가 법을 배웠던 터라 사실 일본식 한자 표현 많죠. 이런 게 너무 익숙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해주신 우리 귀요미 김홍민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기라성이 일본성 일본식 기라라는 게 이렇게 반짝인다라는 일본식의 표현이라고 하네요. 네. 기라성 자체는 한자 표현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적 뉘앙스라고 그러나 시인들만이 갖는 그런 느낌일 텐데 기라성과 샛별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라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반짝거리는 이라는 것으로 더 길게 뭘 표현을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샛별 같은으로는 다 전달되진 분명히 않죠.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자유상상님입니다. 진선미 의원님 스포일러입니까? 이거 엄청 많았어. 이런 소수 의견 마지막 장면을 얘기해버리네요. 정치적인 발언도 좋지만 영화 관련자와 관객들도 고려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은 일단 그 7월 3일 날 제가 그 소수 의견 시사회를 제가 주최하는 시사회를 국회에서 했고요. 제가 한 3번을 봤는데 전 결과를 알고 보는 게 더 재밌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일단 영화 관련자들 분께서 다 이해해 주셨다는. 네. 근데 이 영화 보려고 하니까 너무 없더라고요. 네, 진짜 조조 아니면 심야밖에 없어요. 딱 하루에 2편. 맨 연평해전 뿐이야. 맨 연평해전 뿐이야. 네. 아니 근데 연평해전 많은 것도 많지만 소수견이 너무 과도하게 적어요. 보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분들께 의욕을 더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시사회 때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를 정말 기대했는데 진짜 기대 이상으로 많이 오셔서 그 대회의실 있잖아요. 의원회관에. 거기가 가득 차고 서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심지어 권혜여 배우가 의리 있게 와주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국회에서 하는 시사회가 되게 칙칙할 것 같고 그랬는데 너무 젊은 층들이
많이 와 있고 네. 분위기 좋았다고. 아,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를테면 뭐 얘기하다가 영화 결말을 뭐 잠깐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굉장히 심각합니다. 영화를 심각한 좋아하시는 거예요? 분들은 특히 뭐 반전이 있고 이런 거는 정말 짜증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영화 게시판 같은 데 안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스포일러 볼까봐. 제가 그 국회 시사회 하는 걸 그래요? 트위터 올렸더니 저한테 많은 분들이 멘션 주는 게 뭐냐면 안 그래도 이 영화 돈 주고 보려고 그래도 보기 어려운데 공짜로 그렇게 보아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 사실 많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그분들이 원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작자분들이 입소문을 퍼뜨린 거죠. 입소문을 해서 그걸 보고 한 번 더 가라고. 그랬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3번을 봤거든요. 예. 결국은 3번을 네. 봤는데 3번 볼 때마다 또 다른 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 경우에는. 자, 다음. 네. 3번째 초병님. 진선미 의원 자화자찬 지겹다. 피곤하다. 만년체로 늘어놓는 것 때문에 듣기 싫다. 내가 의원들 장기자랑 재롱 들으러 왔냐? 청취자 입장에서 편집해서 이런 건 잘라내라. 듣다가 욕 나와서 끄고 후기 쓴다. 똑똑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짜증나네. 그리고 여자 의원이니까 이딴 얘기도 하지 마라. 나도 여자지만 그런 식으로 방송하면서 봐달라고 하는 거 역겹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분이 되게 많이 화가 나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지점으로는. 제가 자화자찬한 것은 자화자찬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웃음을 담당한 이 작가님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셔서 저 나름대로 웃음을 좀 담당해 보겠다고 오버했 부분들이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년체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난번 다른 팟캐스트에 제가 나간 적이 있거든요. 영화 소개하는. 거기서 어느 분이 또 후기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서 그 내용을 보고서 절 정말 좋아하게 돼서 만년체도 잘 듣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좋아질 수 있도록. 네. 대로시님. 강동구 주민으로서 말씀드리면 비례초선 진선미 의원님이 굉장히 순진하다 생각되네요. 새누리당에서 그나마 대화가 통한다고 연설 따위에 매료되어 극찬을 할 필요는 없다 생각되네요.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대세에 따르지 않고 연설처럼 행동하고 실천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인 적 있는지, 집권당 최고 권력자 하수인에게 팬클럽처럼 매달린다는 게 실망이 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에 유승민보다 훨씬 나은 의원들이 많다고 봅니다. 상대당 원내대표에 기대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새정치연합의 힘과 실력을 더 늘리시고 알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진선미 의원님께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분명히 유승민 내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을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라도 얘기해서 유승민 의원한테 힘이 보태져서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유지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위임 입법들의 말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키고, 예? 세월호 사건 시행령 그거 개정하고자 그렇게 노력의 일환으로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안 들으신 분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앞뒤를 그런 다 후기들이 들으셨으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을 그 텐데. 세 분은 다 그렇게 느끼셨지 않았어요? 제가 그럼요. 얼마나 답답한 심정에 오죽하면 새누리당 의원인 제가 국정원 대선 개입 때부터 이 말도 되지 않는 새누리당의 행동들에 대해서 격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순진했겠습니까?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정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렇죠, 싶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진선미 네. 의원의 진심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네. 이번 방송되면 또 진선미 징징거리지 마라. 또 달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악플 사발전 여기서 끝내고요. 세 분 또 저번처럼 한 분씩 좀 지정을 해주세요. 책을 선물해 드려야 되니까. 지난주에 세 분 지정했는데 한 분도 연락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책이 묵혔습니다. 책이 묵혔고, 이번에 이제 악플을 한 분씩 지명해 주시면 다시 한번 그분께서는 지명된 분께서는 저희 공식 메일 주소 민주온에어 @gmail.com 혹은 트위터 또 혹은 안가로 전화번호 070-7593-0907 070-7593-0907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4명이 사인을 해서 이 작가의 신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오늘 만약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세 분을 선정했는데 연락이 안 오면 다음 주는 책 받고 싶어요 하신 분들 그분들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책 있는데 제 책 드릴 수도 있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부터 선정하자고 하면, 저는 사실은 불사조 마르코, 그러니까 얼굴만 빼면 진국이네 했던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분은 저를 진짜로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 그 마루 공구 왜 200만 원짜리 한우 이렇게 실망하셨다고 하시는 그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저는 저의 순천 곡성 탈환을 진심으로 바라시는 것 같은 아시카 그 악플도 15님께 아닌데 거기다 그걸 주면 어떡해. 그건 선풀인데. 아군을 잘 확보해야 돼.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가 집토끼를 안 잡고 맨날 그렇죠. 참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의 지지자에게 그거 절대 충성합니다. 그렇게 치면 나도 얼굴만 빼면 진국 이분한테 드려야 되는데. 간섭하지 마세요. 늦어버렸어. 우리 진짜 항상 이 전략기획위원장이 남을 따라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해야죠. 네, 진선미 의원님. 저는 같은 여자로서 초병님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왜 진선미 의원님이 키워드로 민상토론 가지고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박영진 씨한테 물어본다고 했었잖아요. 네.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네. 녹화를 아예 못했대요. 회의하고 까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를 했는데 민상토론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2주 연속으로 메르스를 한 것은 재미도 없을 것이다. 이래서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서 녹화를 못했고, 방심위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는 좋던데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슈가 됐다는 의미로. 그래서 자기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전혀 않고 개의치 않고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개그를 계속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역시 진정한 개그맨들이다. 소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공지 하나 해드리면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 8시 EJ 안가에서 이제 녹화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 방송을. 근데 다음 주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개 방송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세 분 의원님 혹은 저를 보시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저희가 없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은 공개 녹화가 없고요. 다다음 주 수요일은 계속 그 다음부터 그대로 가는 거죠. 네. 네. 다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8시에 방송을 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수요일 날 녹화는 안 되지만 저희가 언제 또 이제 시간을 맞춰서 네. 녹음을 합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목요일 날 업로드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4일 화요일 저녁 8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초대해 안가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많은 방청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방송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하면서 한마디씩 하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김관진부터 할까요? 예. 제가 첫 주부터 원래 약속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랑 1일 데이트 하실 분을 선정해야 되는데 아무도 저한테 1일 데이트를 하자고 그 메일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거품 인기였어. 예, 거품 인기. 제 사이버 지지자들하고만 이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슬프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까지 없으시면 그 벌칙은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락처로 김강진 의원과 데이트를 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진성준 의원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가공의 댓글부터. 없으면 그냥 진성준 의원님과 둘이 영화를 보러 가겠습니다. 네, 진성준 의원님. 예, 오늘 문득 녹화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오디오 버전이 나가는 거다. 그러면 의상도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디오 버전. 이분이 과로하셨네. 비디오 버전. 네, 오디오라고. 비디오 버전, 영상 버전이 나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늘 이렇게 이렇게 와이셔츠 바람으로 이렇게 나와서 다음 주부터 턱시도 입고 나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상비 협찬을 제가 좀 받아야 되겠다. 당으로부터든 아니면 우리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든 그 턱시도도 입고 나오고 선글라스도 끼고 나와야 계속 인기가 살아날 것 같다. 또 돈 얘기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 하면 안 되겠다. 아니 이분 선글라스에 지금 거의 뭔가가 그걸로 본인의 지지가 생겼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제가 트위터에 보니까
보잉 스타일이라는 게 있다는만 보잉 스타일. 보잉 스타일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지? 조종사들이 쓰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쓰는 이렇게 잠자리 안경 같이 생긴 선글라스. 블랙이글 그 공연 보러 가셔서 하나 받으셨잖아요. 그게 보잉 스타일인지 몰랐지. 근데 우리는 눈이 나빠가지고요. 그 렌즈를 이게 도수를 맞춰서 넣어야 되잖아. 예. 응? 그 좌지간 보잉 스타일이 있다는만. 아니 나는 너무 몰랐어요. 기쁘네요. 내가 왜요? 3년 내내 진성준 의원님께 스타일에 대한 스타일의 알겠는데.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으나 기억하죠? 네네. 근데 완전 거부했는데 세상에 방송 딱 3회 만에 발전했어. 야, 발전했네. 만세. 그 당일날 선글라스 준비는 보좌진의 조언인가요? 아니면 의원님이 진짜 단독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의 단독 발상이죠. 제가 저 턱시도를 저 방에서 입고 거울에 선글라스 한번 끼워봤어요. 그런데 제 보좌관과 비서가 의원님 선글라스 쓰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막 반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하고 그냥 놓고 나오려다가 에이 모르니까 하고 제가 안쪽에 넣어가지고 내가 갔던 거지. 그래서 내가 끝까지 보좌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꼈잖아. 껴서 내가 히트했잖아. 비록 진선미 의원님만큼은 아니지만. 연예인 빰은 묻혔지만. 연예인 빰은 좀 홍콩 배우 소리는 들었잖아. 그래 다음 주는 그러면 그 조종사 이거 선글라스 갖고 오는 겁니까? 그래 제가 계속 고민 중입니다. 예. 하고 오실 것 같아. 시청자들에게 건방지게 이런 소리 듣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럴 수 있을 것 선글라스를 같은데. 끼고 방송을 하기는 아직 어렵겠지만 다양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인사할 때는 뭐 그냥 잠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짝이 와이셔츠를 입고 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는 진성준. 예, 고맙습니다. 진선미원님. 네. 저는 끝난 거 그냥 아니었어요? 마지막 인사 나는 안 했어야지. 이분들이 왜 이러시는 끝난 것 거예요, 같았는데? 도대체? 저는 아직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뭐 저는 좀 여유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을. 예. 가장 히트친 등파인 드레스로 히트친 사람으로서. 근데 오늘은 여전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저한테 밖에서 보신 분이 여전히 입당을 고민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던진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 계속 이거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제가 그때 지난번에 그 진선미라는 추천인으로 입당을 하신 분이 100분째가 되면 또 이렇게 공약을 했던 것처럼 너무 감사하게 우리 의원실에 계속 입당 원서가 날라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갑이 아니어서 다른 아쉽죠. 다른 시도당으로 막 보내드리고 안타깝다. 있다는. 그중에 순천은 없어요? 비밀. 네, 그래서 말씀대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몇 가지 아쉽게 못하고 있는 거, 아까 계속 그 키워드를 통해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로 그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입당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달이니까 내년 총선 그리고 내후년 대선에 정말 직접 참여하셔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뽑을 그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달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7월 달 안에 한 달에 2,000원이면 내가 원하는 후보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천 원. 죄송합니다. 1,000원. 한 달에 1,000원 1년 12,000원의 돈으로 여러분들이 지지하신 후보를 여러분들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입당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셔서 당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가 나타났다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진짜 안녕.